이제 심방 중격 결손, atrial septal defect, 방시 중격 결손,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저희가 심방 중격 결손의 다양한 해부학적 형태, 그리고 그게 실제 에코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짚어보고, 캐테터 시술 혹은 수술 후에 또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또 살펴보고, 이어서 방시 중격 결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차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심방 중격 결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atrial septum은 LA와 RA 사이의 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곳으로 들어오는 많은 venous flow, 우리가 이제 산소를 가득 머금고 오는 pulmonary vein도 LA로 들어오게 되고, 또 온몸에 오xygen을 주고 돌아오는 SVC, IVC도 RA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vein flow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공간이면서, 또 뒤쪽으로는 coronary sinus가 있게 되고, 또 그 atrium에서 그 트라이커스 밸브 쪽으로 더 가까운, 즉 밸뉼라 스트럭처도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요 atrium, atrial septum이라고 하는 곳의 주변 구조 관계들을 함께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디펙트가 있을 때 정확하게 그 구멍이 어디 있고 그 혈류가 흘러갔을 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진도를 살펴보면 전체 선천성 심장병의 약 8에서 10% 정도를 ASD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ASD 세컨즘이 거의 60에서 75%로 가장 흔하게 발견되고요. 그다음 ASD 프리멈 경우는 아이솔레이션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AVSD, 엔도카디아 쿠션 디펙트랑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약 15% 정도, 이 경우는 크룩스 콜디스 쪽으로 디펙트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이너스 비너스 타입 ASD가 10% 정도가 되는데, 역시 SVC, IVC, 펄모너리 베인 쪽에 가까이 위치하는 디펙트이다 보니 partial anomalous pulmonary venous return 등과 동반되기 쉽습니다. ungrooved coronary sinus도 약 10% 이하, 그래도 좀 드문 타입인데, 요거는 아이솔레이션 돼서 올 수도 있지만 동반 질환과 같이 오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주의해서 보는 디펙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식도로 살펴보면 이렇게 ASD 세컨즘, 즉 오스티움 세컨즘의 이슈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좀 센트럴라이즈 되는 디펙트, 그리고 ASD 프리멈 경우가 좀 더 크룩스 콜디스 마이트랄 트래커스 밸브에 가까이 있게 되는 디펙트, 그리고 사이너스 비너스 타입이 비너스 인플로우 쪽에 더 가까운 이러한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SD의 실제 에코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subcostal view, 그리고 parasternal shoulder access view, 그리고 ball chamber view, 이렇게 이제 뷰마다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이렇게 빨간 컬러 더플러를 이용해서 무언가 션트가 있구나 하는 뷰가 있고, 지금 모두 ASD를 각 장면마다 스윕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서코스탈 뷰에서는 이렇게 LA에서 RA 쪽으로 션트가 가고 있는 게, 2D에서의 디펙트를 향해 션트가 가는 게 보이고, 그다음 페라스널 숄더 액세스 뷰에서도 지금 가운데 에올타, 그리고 에올타의 레프트 엔테리어로 펄모너리 밸브 그림자가 지금 보이고, 이쪽이 RV가 되고 트라이커스 밸브, 그리고 여기 RA, 그리고 이게 LA인데 두 atrium 사이에 지금 septum이 안 보이네요. 디펙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full chamber로 갔을 때에도 LA, LV, RA, RV, 그리고 두 atrium 사이에 지금 디펙트가 있고 컬러 더플러가 가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ASD구나 아실 수 있겠지요?
지금 보시면 서브코스탈 뷰를 좀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LA와 RA 사이에 디펙트가 있고 measure를 해 봤더니 약 8.6 이제 이렇게 보였고 그 사이로 LA to RA 컬러 제트가 가는 게 보여서 컬러 더플러 상에서 션트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즉 septal 디펙트 자체를 통과할 때 좀 더 벨로시티가 큰 모자이크의 Z처럼 보이는 뷰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컬러 도플러 스케일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따라 즉 보통은 HR 레벨의 션트는 실제 베인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약 50cm/s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높고 그러나 밸브를 통과하는 에올타로 가는 또는 마이트랄로 가는 밸브를 통과하는 1m/s 정도의 플로우보다는 낮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보통 70, 80cm/s 정도로 스케일을 세팅하면 HR 레벨에서의 션트가 가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 77 정도로 세팅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LA에서 RA로 가는 플로우가 보이고 있고 아마도 이 septum 여기 통과할 때는 조금 더 높은 velocity를 보였을 걸로 여기 그래서 Z가 보이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뷰는 지금 subcoastal에서 parasternal short axis like한 뷰를 잡은 short axis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LA에서 RA로 지금 션트가 가고 있지요. 재미있는 것은 아마도 이 장면은 왼쪽에 보여드리는 그림보다는 도플러, 컬러 도플러 이 스케일 세팅을 좀 더 어쩌면 높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Z가 전혀 없고 션트만 보이고 있네요. 다음 뷰는 그 보여드렸던 뷰들을 좀 더 확대, 줌을 해서 크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스윕을 해도 ASD가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가운데 에올타 그리고 네 여기 RA가 있고 이쪽에 리버가 있는데 그래서 헤파틱 베인 IVC를 통해 RA로 플로우가 들어오는 게 다 보이는 그러한 장면인데 LA에서 RA로 션트가 가고 있는 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역시 서브코스탈에서 우리가 LA, RA를 보이게 이렇게 세팅하고 지금 줌을 했을 때도 ASD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머스터널 숄드 액세스 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뷰 중 하나일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다시 가운데 에올타가 있고 그 레프트 엔테리어 쪽으로 펄모너리 알터리 그리고 여기 RV가 보이고 트래커스 밸브 그리고 RA가 보이는데 septum이 지금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LA 그 옆에 LA에서 RA로 빨갛게 빨간 Z가 가고 있지요. 그래서 컬러 도플러상에서 레프트 라이트 션트가 ASD를 통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장면입니다. 역시 컬러 도플러 스케일 세팅은 80cm/s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빨간 즉 컬러 도플러의 레드 플로우 스케일 사이에 이 septum 디펙트 통과할 때, septum을 통과할 때는 조금 더 벨로시티가 높은 Z가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4 챔버로 올라와서 다시 ASD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ASD를 컨펌할 때 이렇게 여러 많은 뷰들을 스윕하면서 보게 되지요. 근데 이 4 챔버 뷰에서 분명하게 2D의 디펙트가 보이고 LA, RA 사이에 그래 구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빨갛게 컬러 더플러 디펙트에서도 확실한 컬러 플로우가 가는지 보셔야 하고 그 다음 이때 주의할 점은 LA보다 RA가 굉장히 늘어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D 디펙트를 확인하고 컬러 더플러로 션트를 확인하고 RA가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ASD라고 하는 것은
볼륨 레벨 션트입니다. 즉 LA와 RA는 프레셔가 높지 않고 매우 낮으면서 베인 플로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이트랄 트라이커스 밸브를 열고 벤트리클로 갔을 때에 비로소 프레셔가 걸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HL 레벨은 프레셔가 걸리는 챔버가 아니에요. 그리고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HDR 레벨에서의 션트, 즉 ASD라고 하는 경우는 흘러가는 그 볼륨을 바로 로드로 인지하게 되어요. 그래서 LA에서 RA로 흘러간 ASD 디펙트의 션트는 바로 RA에게는 볼륨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RA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A 인라지먼트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LA보다 RA가 커 보일 경우 우리는 ASD가 없나 반드시 의심해야 하고 right side enlargement가 있다. RA든 RB든 커져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무언가 볼륨 로딩이 있는 거구나. ASD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ASD가 있을 것처럼 뭐뭐가 들리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2D 컬러 도플러 그리고 RA 인라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컨펌할 수 있겠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2D상에서 디펙트가 있을 것 같이 마치 그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우리가 ASD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컬러도 플러도 안 보이고 RA 인라지먼트도 없다 할 때에는 혹시 내가 정상인데 ASD를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 뷰를 확인하셔야 하겠고 아니면 아주 조그만 ASD가 있을 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역시 ASD가 보이고 있네요. 지금 볼 챔버 뷰에서 역시 LA에서 RA로 디펙트가 보이고 그 다음 오른쪽 컬러 도플러 스케일에서도 션트가 보이고 있고 right side atrium RA가 약간 커져 있습니다. ASD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ASD가 더 잘 보이도록 그 부분을 줌을 한 뷰인데 역시 디펙트의 크기가 잘 보이고 있고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약 6mm로 매저가 되었고 LA, RA 컬러 더플러 션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뷰에서는 풀 챔버에서 HL 레벨 디펙트를 측정하면서 또 전체 토탈 septal length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션트는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만 전체 septum이 몇 밀리미터일 때 그중에 디펙트가 몇 밀리미터 이게 굉장히 나중 치료할 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디바이스 클로저 할 때에는 모든 ASD 디펙트를 둘러싼 360도 구조를 다 측정해야 그 부분에 혹여 디바이스를 넣어서 막아줄 경우 랜딩할 수 있는 윙을 펼칠 수 있는 조직이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ASD 디펙트만 재는 것보다는 그 전체 토탈 septal length를 같이 재는 것을 평소에 하시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생후 6시간 된 갓난아기 심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subcostal shoulder axis에서 HR septal defect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 peristernal shoulder axis, four chamber view 모두 ASD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생아 경우 갓난아기는 아직 막 태어나서 right side heart가 유연하지 않아서 좀 더 커져 보일 수 있고 또 압력도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서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는 펄모너리 알터리가 본격적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right side heart들도 본격적으로 일하는 것과 달리 준비만 하고 있다가 태어나서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좀 더 right side가 커져 보일 수 있고 혹여 LA to RA 션트가 있더라도 마스킹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right side가 압력이 높은데 RA to LA로 RA to LA 거꾸로 right to left 션트가 보이게 될 때에는 그 또한 다른 심장병이 동반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PPHN 같은 갓난아기의 질환이 있는 것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이건 15살 중학생의 에코인데요. 여러분 이제 잘 보이시지요? 2D 디펙트가 분명하게 있고 컬러 ASD 션트가 보이고 있고
right side가 커져 있네요. RA, RB가 다 커져 있는 볼륨 레벨 션트 ASD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HDR 레벨 레프트 라이트 션트가 있게 되면 혈력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RA, RB enlargement가 되겠습니다. 볼륨 로드 ASD 션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RA와 RB가 커지고 늘어나게 되어 딜라테이션이 오면 또 트라이커스 밸브도 enlargement가 생기는데 그걸 보고 tricuspid valve annular dilat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완전하게 밸브가 야무지게 문이 닫히지 않게 되니까 트라이커스 밸브의 코압테이션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트라이커스피드 리걸지테이션이 생기게 돼서 ASD가 크고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 TR이 늘어나고 양이 많아지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역시 우리는 LA보다 RA가 크고 또 트라이커스 밸브 애뉴러스도 늘어나 있고 TR도 심해졌구나. ASD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septum도 볼륨 로드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패러독시칼한 무브먼트를 보이게 되는데 당연히 LV 프리월과 septum이 수축할 때는 같이 수축하고 이완할 땐 같이 이완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septal 모션이 약간 디싱크로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large defect일 때에는 워낙 구멍이 커지다 보니까 그 디펙트 구멍을 둘러싸는 주변 조직들이 조금씩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어느 쪽 부분이 더 짧다. 이제 이런 걸 저희가 rim deficiency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rim deficiency가 중요해지냐면 만일 디바이스 클로저를 하게 될 때에 수술을 하는 패치 클로저는 사실상 패치를 넣고 꿰매주는 거라 괜찮은데 요즘은 디바이스 클로저를 훨씬 선호하다 보니까 디바이스 클로저를 하려면 디펙트를 막는 만큼의 디바이스 웨이스트와 그 다음 땅에 내려앉아 디펙트에 이제 걸치고 윙이 바로 주변 조직에 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조직인 림들의 크기, 길이 이런 게 다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deficient rim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짧구나 하고 반드시 평가해 두어야 합니다. 또 디펙트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multiple defect인 경우에도 각각의 크기와 즉 구멍이 2개, 3개 있을 때 그 각각의 크기와 서로의 위치, 얼만큼 따닥따닥 있는지 멀리 있는지 구멍과 구멍, 디펙트와 디펙트 사이에 얼마나 조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져서 멀티플 디펙트일 때에는 디펙트 각각의 크기 그리고 그 거리 그다음 위치 관계 이런 걸 잘 measure하고 기록해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는 large defect ASD가 있으면서 right side heart가 커져 있고 또 RV pressure가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suprasystemic으로 심하게 높아져서 pulmonary hypertension이 온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bidirectional 션트를 나타내는 어려운 상태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ASD 누구나 지금 아실 거고 right side 커져 있다 보이실 거고 TR이 굉장히 심하구나. 그리고 right to left ASD까지도 지금 bidirectionally 보이고 있다는 션트 노티스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septal motion이 RV pressure가 suprasystemic이 되어 꾹꾹 눌리면서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때 LV가 약간 쭈그러들듯이 보이고 있지요. 아주 심한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동반된 AS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심해진 경우에는 RV 기능 평가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리버서블 할지 여부를 평가하고 나서 이 ASD를 막으면 괜찮아질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즉, irreversible 한 경우에는 조그맣게 남겨놓고 fenestrated 디펙트를 남겨놓고 ASD를 막거나 아니면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ASD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펙트가 좀 크고 right side volume load가 심한 경우에는 다이유레틱스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이유레틱스 치료를 해 주면서 아주 어린 아가들인 경우에는 spontaneous closure까지 가는 좋은 경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2-3 살, 4-5 살 학동기로 들어서는 아이들 경우에는 spontaneous closure로 좋은 경과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는 다이유레틱스를 써 주면서 볼륨 로드에 대한 쪼끔의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계획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right side 볼륨 로드 때문에 운동 시에 숨이 차하거나 학교 체육 시간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쪼끔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박테리얼 엔도카르다이티스에 대한 프로필락시스는 ASD 경우는 권유되지 않고 있어서 치과 치료 전후 항생제 치료는 권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QPQS가 2대 1 이상인 시그니피컨한 션트에 대해서는 막아 주어야 하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오래전에는 패치 클로저를 하였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트랜스캐테터 클로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스가 들어가서 윙이 랜딩할 림이 굉장히 짧은 경우라 하더라도 잘 디바이스 클로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림이 짧아 랜딩 존이 세이프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 구멍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구멍의 위치가 림을 굉장히 짧게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되지요. 그 외에는 대부분 스캐터터 클로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SD 트랜스캐테터 클로저 치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디바이스인데 펼쳤을 때 모양이고 이 디바이스를 캐테터 끝에 스크루로 연결하고 우산을 접듯이 접어서 캐테터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환자의 몸에서 쭉 올라가서 RA, LA까지 가게 됩니다. ASD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잘 안착하여 LA 디스크를 먼저 펴고 그다음 RA 쪽 디스크를 펴게 되면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디펙트를 닫아주게 되는 그런 똑딱 단추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어와 디바이스가 디태치돼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게 과정입니다. 치료를 위한 디바이스 기구들이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한 암플라조셉터 어클루더 그리고 어클루텍 또 커쿤 디바이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니티놀 바이오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타 세라 디바이스나 헬렉스 그리고 바이오스타일 등 좋은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고 여러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단점을 보완하며 계속 더 좋은 디바이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랜스캐테드 클로저 과정에서 에코가 도와주는 걸 보여드리는 장면인데요. 이 에코에서 보시면 디펙트가 있던 구멍을 디펙트가 있는 부분이죠. 막기 위해 캐테터와 가이드 와이어가 들어와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 기구를 펼치게 되는 지금 과정입니다. 어떤 크기의 디바이스가 가장 적합할지 정확한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역시 캐테터로 벌룬을 넣고 부풀려서 그 벌룬이 크게 벌어지면 디펙트 부분에서는 딱 일정하게 픽스 되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의 기구를 우리가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벌룬의 크기가 웨이스트가 생겼을 때 '아 이게 가장 적합한 크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디바이스를 임플란트한 과정입니다. 이제 실제로 시술실에서 캐테터 룸에서 혈관 촬영한 이미지로서 캐테터 끝에 기구가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인제 '이 기구가 실제로 션트를 가려준다.'라는 테스트를 거쳐서 디태치를 하게 되는 거고 옆에 2 개의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는 디펙트가 멀티플 이어서 2 개의 기구로 막아준 그림입니다. 엔지오그래피입니다. 잘 막아 주고 나서 다시 에코로 이제 디바이스가
잘 임플란트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HER 레벨 ASD가 있던 위치에 디바이스 모양이 잘 보이고 이 기구는 반드시 ASD를 가려주기 위한 역할만 해야 하는데 이제 가끔 조금 디바이스 팁이 mitral valve 쪽을 터치한다든가 impingement 한다든가 할 경우는 mitral valve 역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주변 구조들에 대한 어 불편한 영향이 없는지도 같이 관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ASD, Transcatheter Closure 혹은 패치 리페어 수술 이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들은 바르게 기구가 잘 들어가 위치하고 있는지 봐야 하고 residual shunt가 없는지 체크해야 하고 주변 구조가 다치거나 불편해지지 않는지 봐야 하고 또 림이 짧았던 경우에는 특히나 이 디바이스 팁 쪽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지 챙겨봐야 합니다. 주로 aortic valve 혹은 SVC, IVC, pulmonary vein 등과 같이 주변 혈관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들이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잘 봐야 합니다. 물론 시술 후 심장 내 혈전이나 염증 조직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또 right heart의 압력이나 right heart의 크기, 늘어나 있던 부분이 좋아지는지 당연히 관찰해야 합니다. 사이너스 비너스 타입의 ASD 경우에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수술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부분이 비너스 플로우와 잘 디바이드 될 수 있도록 특수한 스텐트 임플란테이션을 통해 인터벤셔널 테라피를 하는 것도 많이 이제 시작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 클로저를 하기에는 이쪽 베인이 들어오는 쪽이 림이 짧아서 랜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의 시술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사이너스 비너스 타입의 ASD는 지금 보여드리는 바처럼 ASD가 센트럴 로케이트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베인 레벨과 굉장히 가깝지요. 그래서 이렇게 SVC가 들어오는 쪽으로 아예 의미 없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펄모너리 베인 SVC가 민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연습하듯이 케이스를 좀 볼게요. 3세 남아이고 에코를 보았더니 이러한 볼 챔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D 디펙트와 컬러 션트를 보니 ASD가 있다. 잘 보이시지요? 이번에는 5개월 된 아기 에코인데요. 이 케이스에서도 ASD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징적인 것은 첫 번째 에코 shoulder access view 보시면 에올타에 비해 pulmonary artery size 조금 늘어나 보이고 RVRA가 좀 늘어나 보이고 즉 이 ASD 션트에 의한 right side volume load가 보이고 있구나 하시는 거 아실 수 있고 마지막 papillary muscle level의 LV, RV shoulder access view에서도 RV가 늘어나 있는 것 보이실 겁니다. 실세 환자 케이스인데요. ASD 여러분 이제 잘 보이시지요? 아무래도 17년 동안 레프트 라이트 션트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라이트 사이드 볼륨 오버로드도 잘 보이고 있고 특히 롱 액세스에서도 RV가 늘어나 있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방실 중격결손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방실 중격결손의 빈도는 전체 선천성 심장병 중 2에서 5%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다운 증후군 하나의 30%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다운 신드롬이 진단되면 반드시 ABSD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실 중격결손 우리가 ABSD 또는 엔도카디아 쿠션 디펙트라고 부르는데 타입은 complete와 incomplete로 나뉘게 됩니다. 일생학적으로 크룩스 콜디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심방 중격, 심실 중격, 그리고 승모 판막, 삼천 판막 그 부분 모두의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심방 중격과 판막의 불완전함을 가지는 것,
그리고 완전히 심방, 심실, 중격 모두와 판막에 모두 이상이 생기는 것. 이렇게로 나누어 incomplete, comple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스콜디스 발생이 불완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판막 구조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다 보니 그로 인해 엔테리어 로케이션 되는 에올타가 관찰됩니다. 즉 위에 보시는 그림 노말에서는 마이트랄 밸브와 트라이커스 밸브가 잘 분리되면 에올타의 로케이션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지금 아래쪽 AVSD 경우에는 mitral tricuspid valve 자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에올타가 좀 더 앞으로 밀려 anterior location 되는 겁니다. 특히 complete type, complete ABSD 경우는 라스텔리 타입으로 A, B, C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게 판막의 형성 부족함 정도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타입 A 경우는 공통 방실 판막, 이게 심실 중격의 끝부분 꼭대기 쪽에 붙게 되는 것이고, 타입 B 경우는 우심실 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형상을 보이게 되고 타입 C 경우는 어디에도 붙지 않고 이런 걸 보고 valve 레벨이 free floating, 자유롭게 떠다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여기 피가 굉장히 많이 산소가 높고 낮은 거에 불문하고 섞이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미해 보면 AV valve 발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cardiac crux coldix 형성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때 atrioventricular septum이 모두 부족해질 수 있어서 ASD, VSD가 동반될 수 있고 그 AV valve 형성의 부전으로 인해 에올타는 anterior location 될 수가 있고 그래서 LV outflow track이 좀 더 길어지게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파필러리 머슬들도 좀 더 위치가 돌아갈 수 있고 그 인서션 사이트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left AV valve mitral 쪽에 송송송 구멍이 보이는 클래프트가 생기기도 쉽고 그래서 흔히 mitral valve 클래프트가 거의 AVS에서 보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조금 차이는 우리가 AVSD 없이도 mitral valve 클래프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와 달리 지금 이 AVSD에서 보이는 클래프트는 AV valve cleft라고 더 말을 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mitral과 tricuspid이 left냐 right냐라는 위치에 대한 즉 LV 소속이냐 RV 소속이냐라는 위치에 대한 nomenclature라면 이 경우는 AV valve 자체의 형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AV valve cleft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정확하겠고요. 더블 오리피스가 되기도 하고 파필러리 머슬이 싱글이 되기도 합니다. partial ABSD 경우는 우리가 흔히 ASD primum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AVSD 즉 atrioventricular level의 모든 디펙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atrial level, 크룩스 콜디스에서 가까운 atrium 쪽으로 디펙트가 보이기 때문에 partial이라고 얘기하고 ASD primum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arge ASD primum 보이시죠? 그리고 크룩스 콜디스 형성의 부전이 같이 있다 보니까 밸브 문제가 있어서 mitral regurgitation, tricuspid regurgitation이 거의 동반되게 되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조금 작은 ASD 프리멈이 보이는데 역시나 MR은 굉장히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밸브가 건강하지 않아요. ABSD는 라스텔리 타입 ABC, 에코에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라스텔리 타입 A는 역시 우리의 콜대가 그래도 ventricular septal level 가장 끝부분 꼭대기 부분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라스텔리 타입 B는 콜대가 RV 사이드로 치우쳐서 RV septum 쪽에 붙게 되는 것. 라스텔리 타입 C는 아무 곳에도 붙지 않고 floating 하면서 free floating valve 레벨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둥둥둥 밸브가 떠 있고 ventricular septum이 두 ventricle을 잘 구분해 주기 어려울 정도로 blood가 섞이게 되는 타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에코는 Complete AVSD의 라스틸리 타입 A인데요. 여러분 구분이 되시지요? 콜대가 ventricular septum 끝쪽으로 잘 붙어 있고 두 ventricle이 잘 구분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biventricular repair가 가능한 타입입니다. 이 에코는 Complete AVSD의 라스틸리 타입 C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콜대가 어태치 되지 않고 free floating valve여서 left, right ventricular blood가 다 믹싱되고 mitral tricus valve가 잘 구분되어지지 않는 common AV valve라고 부르는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isomerism, heterotaxy 같은 기형과도 잘 동반이 되고 그레이드 알터리의 문제, TGA, DORV 혹은 또 베인의 문제, TAPVR, 또 이러한 outflow tract, inflow tract 혈관 질환이나 여러 가지와 더 자주 동반이 되기 때문에 complex congenital heart disease에서 많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biventricular repair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에는 꼭 메이저 하트 인스티튜션에서 스텝 바이 스텝 치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AV 밸브가 비정상적으로 불완전하게 형성 부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regurgitation도 심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ventricular function 저하도 자주 동반됩니다. 그래서 AVSD는 치료를 위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Complete AVSD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oxygenated blood와 deoxygenated blood가 섞이게 되는 마치 물고기 심장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 주어야 돼서 적어도 3개월 전후로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다운 신드롬이 동반돼 있다거나 이미 severe heart failure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intensive care가 필요하게 되고 AV valve regurgitation이 심한 환자인 경우에도 valve repair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biventricular repair 가능할지 또는 univentricular heart의 fontaine physiology로 가게 될지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하게 됩니다. Incomplete AVSD 경우는 ASD 프리뮴 형태만 가질 경우 션트양이 적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살면서 잘 키울 수도 있지만 션트가 QPQS 2대1 이상인 경우에는 역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워낙 컴플렉스한 congenital heart disease이다 보니 수술 치료 후에도 AV valve regurgitation 이슈가 계속 남아있게 될 수도 있고 그 여러 과정 속에 인펙션이나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아리트미아 이슈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